안녕하십니까, 정우성외과 이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끝 성형은 왜 자가조직으로 수술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 성형에 주로 사용되는 자가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쪽 콧날개 사이에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골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중격 연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늑연골, 갈비뼈 연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귀연골 등을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코끝에 이식을 하는 자가조직 재료를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귀연골,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측두근막, 이러한 조직들이 자가조직으로서 코끝 성형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자가조직들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비중격 연골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중격 연골, 코 가운데 기둥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에요. 그 중에 가운데 안쪽에 남는 부분을 일부 채취해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기둥으로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원래 기둥을 이루고 있는 연골의 일부를 앞쪽의 기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연골의 특징이 그대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둥으로서 가장 좋은 재료가 되겠고요. 게다가 채취 부위와 이식 부위가 아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라거나 이런 데부터 굉장히 좀 더 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비중격 연골의 크기는 수술하기 전까지는 미리 정확하게 그 크기와 모양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중에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너무 작거나 또는 예전에 다쳐서 손상받았을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기둥으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귀연골이나 늑연골 같은 다른 재료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재료로는 늑연골, 자가조직 중에 가장 튼튼한 강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골이고요. 첫 수술 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예전 수술에 이미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 가지고 재료가 없을 경우에, 또는 코의 변형이 심한 경우에 튼튼한 강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재수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되겠죠. 장점은 말씀드렸던 튼튼한 강도를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골이 많고 한쪽 하나만 떼더라도 좀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는데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 늑연골을 채취할 때면 이제 여기 가슴 쪽에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 흉터가 생기는 단점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다른 재료에 비해서 코끝이 조금 단단한 느낌을 받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귀연골은 기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양도 적고 모양도 좀 이렇게 동그랗게 좀 휘어 있고, 그리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사실 기둥으로 사용하기엔 큰 장점이 있는 연골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코 모양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살짝 모아주는 기둥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귀연골도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끝 이식 재료로는 귀연골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귀 모양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딱 올려주면 딱 코 모양에 맞으니까 귀연골이 사실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되고 또 가장 적합하죠. 근데 코끝이 얇은 경우에,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귀연골도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귀연골 위에다가 진피나 자가조직 살들을 덮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귀연골이 좀 덜 비치게 되겠죠. 그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진피랑 측두근막이 되겠는데요. 진피는 귀 뒤에서 채취하게 되겠죠. 코끝은 넓은 양이 아니니까 귀리 진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충분하고요. 두께감도 사실 귀리 진피 쪽은 좀 두툼하기 때문에 코끝에 이식할 수 있는 어떤 살 재료로, 연부 조직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다만 귀 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에는 적합하지만 코 전체를 덮는다거나 다른 부분을 덮기에는 조금 양이 적은 그러한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조직을 덮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측두근막이 되겠습니다. 측두근막은 면적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진피 조직보다는 생착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장점들이 있겠죠. 단점은 일단 귀에서 떼는 것보다는 조금 두피 안쪽에서 떼야 되니까 조금 더 채취에 번거로움이 있겠고,
특히 남성분들 같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만약에 짧은 분들은 분명히 흉터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옆에가 내려오잖아요. 측두 쪽에 두피가 보이지는 않죠. 근데 절개를 했기 때문에 흉터 자금은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 시에 여성 환자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삭발하지 않는 이상 안 보인다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흉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왜 코끝은 인공물질이 아닌 자가조직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코는 콧등과 코 기둥을 이루고 있는 연골과 코끝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코끝은. 그리고 표정을 짓거나 말하고 웃을 때 코끝은 계속 움직이게 되죠. 물론 코끝에 들어가 있는 연골도 원래 내 코에 있는 여기 살보단 조금 딱딱하니까 그래도 좀 자극을 주고 비치기도 하겠죠. 하지만 코끝은 내 조직이기 때문에 이 특성이 비슷하고 같이 움직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코끝에 연골을 넣은 것 때문에 막 코에 막 구멍이 나서 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하지만 실리콘은 특성 자체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죠. 그리고 내가 웃거나 말할 때 걔는 같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실리콘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죠. 그런 경우엔 피부가 안쪽 살이 얇아지면서 코끝에 비침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축이나 다른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나 L자 실리콘, 콧대, 코끝, 코 기둥까지 하나의 실리콘으로 넣는 L자 실리콘 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가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코끝이라든지 기둥 쪽에 조금 더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얇아지고 그 밑에 있는 내 연골들은 계속 눌려서 안쪽에서 연골은 또 변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끝은 조금 자가 조직으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코끝까지 실리콘을 사용했다거나 L자 실리콘을 사용했다 그래서 모든 코에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자가 조직에 비해서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끝에 자가 조직으로 성형했다 해서 다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건 아니죠.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서 많이 비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귀연골을도 코끝에 넣을 때 피부가 얇은 분을 이렇게 잘 다져서 조금 무르게 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 조직의 특성이나 구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성형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코끝만은 자가 조직으로 성형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